네. 자, 다음 할 내용은 자치의 이해입니다. 자치의 이해인데,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학생들이 이게 문제의 뜻이 뭔지, 답의 형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요걸 몰라서 계속 틀리거든요. 요거 잠깐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능 문제를 보다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점 P를 A, B라고 할 때, 이놈이 나타내는 자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놈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넓이 뭐 이런 걸 구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자치나 도형이 뭘 뜻하냐면은 이 점의 x값과 y값의 관계식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 조건을 줄 거예요. 그 조건을 줘가지고 막 풀다가 b = 3a 더하기 1 뭐 어떻게 조건을 잘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y = 3x 플러스 1 이런 형태잖아요. a, b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말하자면 이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직선을 나타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만일 문제의 조건을 풀다가 a 빼기 b의 이런 거는 잘 안 나오죠. 문제의 조건을 정리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 2의 제곱. 요거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쵸? xy 대신에 x 자리를 a, y 자리를 b로 표현한 것만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1이구나. 이까지만 이해하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2구나. 이까지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치를 구하여라 혹은 도형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점의 x값과 y값을 정리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잠깐 하고 가죠 뭐. 뭐냐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 요거 잠깐 이해하고 갑시다. 두 문자로 이루어진 식 중에서도 방정식, 이걸 우리는 보통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잠깐 이해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볼게요. 3x 플러스 5 = 8이다. 그러면 이건 답이 x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1 이런 식으로. 그런데 2x 마이너스 y = 3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식은 문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답이 몇 개로 나오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의미를 잘 볼게요. 일단은 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x는 1이다. 이런 게 답이 돼요? 안 됩니다.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답의 모양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y가 0이다. 이런 거 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 식은 x나 y 값 두 개가 동시에 정해져야만 답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있지. 그냥 y 값만 있거나 x 값만 있어가지고는 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의 모양이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x가 0일 때 y는 얼마? x의 0은 y는 얼마? 마이너스 3. x가 2면 y는 1. 이런 식으로 일단 답의 모양이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야 된다. x값과 y값.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다룰 때는 우리는 답의 모양을 숫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순서상을 마치 이놈을 하나의 값처럼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게 답의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의 개수가 어떻다? 열나 많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데? 이 식의 모양이 완전하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일 때 y가 얼마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일지 우리가 원하면 다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답을 다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알기로 직선의 방정식이죠. y는 2x-3이니까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될 거다. 그래서 요 점도 x값과 y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이놈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꼭 찾느냐? 아니, 필요할 때는 찾지만 필요 없을 때는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점도 요 놈의 답이고 이 점도 요 놈의 답이고 이 점도 요 놈의 답이라서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x-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이다. 이걸 만족시키는 답의 모양은 x, y로 생겨야 됐는데 이 식의 모양이 중심이 1, 2이고 그 주위에 있는 거리가 2인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x값과 y값들은 이 식의 x, y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놈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두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답의 모양이 x값과 y값 두 개가 동시에 결정되어야 되는 형태이고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놈의 답을 다 쓰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림에 나타내야 된다. 그림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 점의 좌표를 진짜로 숫자를 찾느냐 안 찾느냐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찾는다는 얘기. 이렇게 해놓고 이놈에 대해서 뭐 다른 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필요한 답만 얘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치인데 이게 그래서 요렇게 나타났을 때 각 직선 위에 있는 점이나 원 위에 있는 그 점들이 모였을 때 자치라고 부르고 전체적으로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배운 거는 원하고 직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하트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실전 문제에서 점의 자치나 도형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99%의 확률로 뭐겠다? 관계식만 구해보면은 원이나 직선밖에 안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문제 7번을 보면은 역시 요구사항부터 봅시다. P를 x, y라는 점이 있는데 P가 아니고 P의 자치를 도형 C라고 하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인데 이게 5, C 위에서 도형 C까지의 C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자, 그러면은 Q에서 C 위의 점까지를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Q는 뭐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됐고 C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도형 C가 뭔가 이걸 찾아야 될 거고 도형이나 자치를 구하라고 했네. 그 말은 뭐야? P점의 X값과 Y값의 관계식을 찾아내면 되겠구나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x, y라고 했는데 xy가 지금 문제에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여기에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xy,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고 단위 행렬이 있고 a제곱이 얼마? 16이구나. 실제로 a제곱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건 켈리 해밀턴으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6이가 0.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0 곱하기 a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켈리 해밀턴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0 만족하도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d-bc가 여기죠. 요거 두 개 곱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한 y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서 결국은 xy의 관계식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다? 16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형 C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거잖아요. 관계식을 구해봤더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4인 원입니다. 자, 그래서 도형씨가 원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풉니다. 푸는데 이걸 진짜 또 X축, Y축 그려놓고 쌍 난리를 치면서 그리면은 바보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찾으면 됩니다. 잘 봐요. 원을 그리고 중심이 얼마? 0,0이고 이 점들이 P이고 이 도형, 이 원이 C입니다. 5,12는 바깥쪽에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마무리. 여기서 이제 그 1학년 때 도형을 조금 활용합니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혹은 여기까지의 거리. P가 여기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치? 이 거리들을 다 구해서 최대값을 구하느냐?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우리는 원위의 점을 거의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의 찾지 않고 그냥 이 길이를 따는 거예요. 이 길이를 따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따라서 루트 얼마? x값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에 y값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144, 12의 제곱. 그래서 루트 169이고 얘가 얼마? 13인데 최대값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제일 멀리 있을 때, 지름을 지나서 제일 멀리 있을 때. 그래서 최대값은 요만큼 13에다가 반지름 얼마? 4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거리의 최대값은 17. 그래서 어떤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런 거 구하라고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못 구하니까. 나오는 거는 여기 접할 때 아니면은 이 지름상에 있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 원위의 점을 직접 찾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같은 방식입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에서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P점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을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P라는 점이 있는데 X, Y다. 좌표가. 이놈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의 최대값. 뭐 특별한 거 없고 얘도 뭐 도형이네. 그리고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네.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눈을 딱 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9보다 작다. 이 작다는 뭔데요? 이런 겁니다. 이 부동호가 있을 때 이런 걸 생각하세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9인 것은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이 0,0인 원위의 점, 요 점이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X, Y잖아.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0,0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쉽게 말해서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 루트 C였을 때 어때? 3인 점이 지금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 그렇고 이 점도 어때? 거리가 이 공식에 넣어보면 3 맞다고요. 맞는데 지금 작다고 했으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요? 3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원 안쪽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안의 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겁니다. 나의 해석이 힘든데 my 그 다음에 1x-3의 역행렬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해석해 봅시다. 역행렬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AD-BC가 0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한 거 m 곱하기 x-3이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식이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걸 만족하는 도형의 길이의 최대값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가만히 해석을 하자고요. 뜻을. 풀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해석하는 법이 중요해요. 얘는 완전한 식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안에 있고 xy 빼고는 미지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면은 xy 빼고 미지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병신이고 얘는 완전해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네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대충 그렸을 때 요 안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 근데 이 점이라고 무조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직선도 만족해야 된다.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가 3입니다.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라고 하면은 첫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직선이잖아요. x도 일차 y도 일차. 직선은 직선인데 제가 직선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한 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은 완전하지 않고 병신이에요. 그렇죠? 어디 병신? 기울기가 병신 상태. 얘 병신이구나. 자,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이걸 놓치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새끼가 병신직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병신직선인데 기울기가 병신이면 반드시 한 점을 체크해 보세요. m에 상관없이 이놈은 반드시 어떤 한 점을 지납니다. 뭘 지나냐면은 x에 3 넣으면은 m에 상관없이 뭘 해? y가 0 돼요. 그러니까 3,0을 지나고 기울기는 모르는 병신직선입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은 병신직선이긴 한데 3,0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을 그려놓고 여기에 3,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직선은 n값을 어떻게 고치더라도 이런 직선도 될 수 있고 이런 직선도 될 수 있고 이런 직선도 될 수 있고 이런 직선도 될 수 있지만 이따위 직선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휘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3,0을 안 지나는 직선으로 고쳐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3,0은 이 병신의 천형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알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가의 조건에 의해서 이 안쪽의 점들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나의 조건에 의해서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m값에 따라서 이놈은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었다면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은 어디 있어? 요겁니다. 요거.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도형의 길이입니다.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그러면 직선이 만일 m값에 따라서 이렇게 고쳐졌다면은 어떤 길이가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요 길이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냐 이거죠. 언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 가로축으로 고쳐놓고 요렇게 고쳐놓고 그러면은 둘 다 만족할 때는 요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둘 다 만족하는 길이가 점들이 될 것이고 그때 이 도형의 길이가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럼 이 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6.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 풀이는 간단해요. 풀이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요걸 지금은 제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뜻을 설명하는 거고 뜻을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간단한 풀이로 나옵니다. 줄여볼게요. 가정을. 조건 두 개 정리해서 얘 원 안에 있는 점이네. 그래서 반지름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안에 있는 이 점이네. 근데 얘 병신직선이네. 병신이지만 뭘 지나야 돼? 3,0은 반드시 지나네. 그러니까 요 놈을 지나는 기울기 병신인 직선이네. 그러면은 둘 다 만족하는 길이는 기울기에 따라서 요 길이가 될지 혹은 요 길이가 될지 모르네. 내가 이걸 언제 다 구해? 싶은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지. 최대값이 되려면은 여기를 지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요게 답이 되겠구나. 요 길이는 6이다. 사실은 30초 내로 풀립니다. 단 문제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림에 나타내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쉽게 편하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차이입니다. 심리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그냥 답이 어떻게 되고 있다? 좌표 공간에 그림으로 나타내기만 하면은
복잡한 숫자 계산하지 않고 답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잘 안 돼. 내용은 요게 끝입니다. 내용은 요게 끝인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머지 연습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 9번.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x 플러스 a 플러스 2 x 마이너스 y 이퀄 0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y 이퀄 0 이 x 이퀄 0, y 이퀄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그때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도형인데 어떤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죠. 아,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식인데 의 길이 여기서 이런 복잡한 x, y 있는 거 있지만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 이외에 더 있다. 어떻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은 위에 문제와 아래 문제가 완전히 똑같다고 해서 요거 분의 요거 즉 b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플러스 2 즉 x의 계수끼리 나눈 거 그 다음에 이게 y의 계수끼리 나눈 거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얘를 이제 대각선끼리 같으면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2a 여기가 요놈하고 요놈 곱한 거 이쪽은 이퀄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는 왜 전개를 안 했겠어요? 봐요. a도 2차고 b도 2차죠. 원의 방정식일 확률이 99.9%.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얘를 넘기면은 a 제곱 플러스 2a는 완전적으로 만들려면 플러스 1 필요하죠. 얘는 넘기면은 b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쪽에 1 더해줬으니까 이쪽에 1 더하면은 얘가 완전 제곱이 나옵니다.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돼서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고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입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게 어떤 원이에요. 반지름이 1인. 그런데 이 도형은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들입니다. 이 노란 곡선. 이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원주의 길이는 얼마? 지름 곱하기 3.14. 이게 초등에 배운 거. 지름 곱하기 얼마? 파이라고 쓰면 답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은 얼마? 2. 그래서 도형의 길이는 2파이. 이거 뭐 원의 둘레 공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A, B의 도형, A, B가 나타내는 도형. 어떻게? 관계식만 구하면 돼. 근데 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어때? 무수히 많대.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게 같다라고 했더니 관계식 깔끔하게 나왔어. 관계식이 뭐야? 원의 방정식이네.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 원이 나타내는 길이, 원주의 길이 그냥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주면 끝났다는 얘기. 자, 10번도 봅시다. 10번도 보시면은 요것도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점 P. 맨날 P네요. 점 P가 있는데 P의 좌표가 X, Y래요. 자, 그래 놓고 A라는 행렬은 X, Y, Y 마이너스 X로 나와 있고 A는 얼마? 100A의 역행렬 이렇게 나와 있고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합니다. 역시 이 두 놈 X와 Y의 관계식만 구하면 될 것인데 뭐가 문제예요? X나 Y는 행렬 A에 들어가 있고 그 놈으로 이 관계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 근데 A의 역행렬을 진짜 구할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변에 뭘 곱하자? A를 곱해버리면은
A제곱이 102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것도 켈리 해밀턴으로 생각하면 A제곱 빼기 102가 0이니까 켈리 해밀턴에 의해서 2개 더하면 여기 0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켈리 해밀턴 모르시면 직접 하세요. AD-BC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마이너스 100. 그래서 이런 관계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00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미루고 지수로그 강의가 좀 길었죠. 지수로그 함수 강의가 길다 보면은 행렬 까먹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켈리 해밀턴 까먹었던 학생들은 행렬 부분 다시 한번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고, 뭐 이 부분 실전에서는 나는 복습하기 전에 시험을 쳤어요. 직접 계산해도 별거 없습니다. A제곱을 Y 마이너스 X, XY,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X가 102는 1빵빵 0, 0, 1빵빵 해주면은 관계식은 이렇게 곱했을 때 100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단 A와 A의 역행렬이 있을 때 진짜로 역행렬 구하려면 문자로 된 놈 역행렬 구하면 복잡해요. 그런 지랄 하지 말고 양변에 A를 곱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XY의 관계식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결국 XY의 관계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니까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다? 반지름 10인 원이네. 이 도형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지름을 구하라는 겁니다. 20파이. 답은 20파이가 답. 요 놈이 뭐라고 했냐면 A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A 나누기 파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0파이 나누기 파이는 20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자, 11번.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도 보면은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A, B의 관계식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A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B, B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고 X, Y가 Y, X이고, 그 다음에 X 이퀄 Y 이퀄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AB의 관계식을 찾아보세요. 이겁니다. 근데 요 말은 이제 많이 봤습니다. 연립방정식에서 근이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인데,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XY가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뭘 해석하면 곤란해요. 얘를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의할 거는 요렇게 요 행과 요거 곱한 거 A 플러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B Y가 Y랑 같다 해놓고, 이쪽에서 B 플러스 2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Y가 X랑 같다 해놓고 XY를 오른쪽 좌변으로 넘긴 상태에서, 그러면은 A 플러스 1 X,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Y가 되면 마이너스 B Y가 0, 그 다음에 얘도 X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B 플러스 1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Y 이퀄 0. 요까지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요거 분의 요거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이 요거 분의 요거 A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B랑 같다라고 해놓고 대각선끼리 곱해야 같습니다.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는 이게 B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넘겨서 정리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구나. 그럼 둘레의 길이는 2루트 2파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뒤쪽 풀이는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건 계속 똑같습니다. AB가 나타내는 도형 얘기했으니까 AB의 관계식만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데, 단 하나 행렬에서 근이 많다 작다의 조건 어떻게 찾아줘야 돼요? XY가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XY를 다 좌변으로 넘긴 상태에서 조건을
확인하셔야 된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형의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뭐 다음 내용 지수로그 무장제가 조금 남았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끝입니다. 근데 지금 제 강의 전체 중에서 수원 강의 전체 중에서 지수로그가 가장 깁니다. 왜 지수로그가 가장 기냐면은 지수와 로그의 계산 성질도 조금 연습해야 되지만 1학년 때 배웠던 2차식에 대한 해석, 그래프를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두 문자로 된 방정식을 제대로 해석하는 법, 이게 전부 다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다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가 가장 깁니다. 반면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수로그 함수 지금까지 정리했던 걸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의 뜻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요것만 잘 연습하면 이제 더 이상 기초가 많이 부족해요.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없고 앞으로는 수열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그거만 착실하게 새로 나오는 개념들만 착실하게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가 충분히 들을 때 아는 거하고 지금 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판단을 해서 좀 내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수로그 함수 부분을 전체 문제를 다시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 다시 강의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지금 우리가 했던 곱셈 공식, 2차식,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만 잘 다지고 나면은 뭐 기초가 많이 부족해요. 이런 거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닥치고 5번 푸세요. 5번. 5번 쫙 풀면서 이제 너무 시간도 안 걸리고 너무 편하게 풀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초 부족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음 단원부터는 그냥 쭉쭉쭉 나오는 대로 배우면 됩니다. 새로운 것들만 배우면 되니까 여기를 많이 연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힘을 내주시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